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신승현이라고 합니다. 총 수험 기간은 4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재수랑 3수 같은 경우는 학원을 병행을 하면서 했고 4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휴학 반수로 대학을 다니면서 수능을 응시하였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가장 낮게 떴을 때가 삼수를 할 때 2등급이 떠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었고 현역이랑 재수 때는 1등급이 나왔고 삼수 때 2등급 중반 정도 점수가 나왔고 마지막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이제 2개를 국어에서 틀려가지고 100분이 이제 98로 수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국어 언어와 매체에서 1등급 100분이 98이 떴고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해서 다 맞았고 영어는 이제 2등급이 떴고 화원이랑 생명과학 원을 응시하였는데 각각 다 맞았고 생명과학에서 이제 2문제를 틀려서 2등급이 떴었습니다. 국어 때문에 좀 수능을 오래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역이랑 재수 같은 경우는 국어가 1등급이었지만 높은 1등급도 아니었고 좀 운이 좋게 1등급이 떴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1이 뜨지도 않았었고 2등급이나 3등급이 떴었던 적도 있어서 조금 수능 때는 운이 좋아서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삼수 때 이제 수능 국어에서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때도 6월, 9월이 불안했는데 전에 그래도 1등급이 나왔던 믿음 때문에 좀 방심을 했어서 삼수 때 2등급 중반 정도의 성적이 떴습니다. 그때 골목 아니라는 현대 소설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무너졌었는데 문학이 약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수능 때 사실 문학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고 문학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꽤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광일쌤의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18분에서 19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수능 때 컷해서 이제 문학의 점수를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광일 쌤을 처음 본 게 훈련도감 강의로 봤었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수능을 처음 봤을 때 이제 훈련도감 강의가 되게 유명했었고 그래서 훈련도감 강의를 들었을 때는 현강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한 게 인강으로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첫 인상으로 하면 솔직히 전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리스마도 되게 있었고 약간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첫인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광일 쌤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훈련도감 강의만 들었었는데 다시 수능을 응시했을 때 그 이토록 평범한 문학부터 전거리를 다 들었는데 이토록 평범한 문학이나 그 네가 1등급이 아닌 이유라든가 구주 연마에서까지 다 열심히 수강하였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는 좀 특별하게 좀 차이점이 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수능을 오래 봐서 그런지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어봤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박광일 선생님의 강의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지를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정확하게 맞은 이유랑 틀린 이유를 의심이 들지 않도록 다 분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저는 좋았고 문학을 읽을 때 의문점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는 게 박광일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문제에 내재돼 있는 그런 개념들을 다 짚어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박광일 선생님의 방식이 지문을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던 게 되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저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듣고 열심히 복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단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설명을 해주신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주연마에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사실 커리가 완벽하게 짜져 있는 상태였고 매주 수업을 들을 때마다 좀 발전해 나가는 게 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문학과 독서가 각각 파트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연계 공부도 확실하게 그게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연계 공부까지 챙기면서 문학과 독서의 기출의 약한 점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출이 되게 좀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구주연마에서의 커리가 거의 다 기출로 이루어져 있고 좀 복습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전후로 약간 종례 같은 영상들이 올라왔었는데 라디오 감성으로 박광일 쌤이 하셨거든요. 제가 마지막 수능을 볼 때는 그냥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남들한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좀 혼자 우울했던 시기가 많았는데 그런 영상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 날이어도 그런 종례나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그것만 따로 볼 정도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좀 수능 때 많이 낭패를 본 케이스라서 그런지 마지막 수능 때는 사실 사설을 거의 보지 않고 기출만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현역 때 같은 경우는 박광일 쌤이 홀수 기출 분석서를 1권부터 9권까지 다 사서 그 기출로만 분석을 했었는데 재수 때부터 제가 조금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최종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수많은 사설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휘말려서 심지어 또 현역 때 한번 본 기출이니까 이미 지문을 보면 답이 다 떠오르고 내가 아는 지문이니까 좀 낯선 지문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잠겨서 거의 사설 문제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출이나 이런 평가원 지문에서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독서라고 치면 이 문단이 왜 나왔고 평가원에서 왜 이런 표현을 썼고 이런 거를 되게 분석을 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 이미 답을 다 안다는 그 생각에 좀 분석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설도 되게 좋지만 기출에서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표현이 확실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평보다도 6월, 9월 수능 평가원 지문을 분석을 좀 스스로 다시 뜯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수능 때도 홀수 기출 분석서를 한 4권을 샀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4권을 풀었는데 이미 저는 수능을 오래 봤잖아요. 그래서 다 아는 지문이기도 했고 다 답을 아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다시 볼 때마다 또 알아가는 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 기출만 잡고 수능 때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수능 지문을 볼 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홀수 기출 분석서를 한 4권 정도 구매를 해서 계속 기출 분석을 했는데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을 먼저 읽고 선지를 칠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선지가 많이 맞았어요. 그 문제가. 그럼 그냥 답을 보고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할 때는 1번부터 5번에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다 하나하나 이거를 쪼개가지고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관조하다, 뭐 관망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대충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단어의 차이나 뭐 겸양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다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설만 보고 약간 넘어가는 것보다는 해설뿐만 아니라 좀 질의응답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의문이 풀릴 때까지 저는 분석을 했던 것 같고 독서 같은 경우는 좀 문학이랑 다르게 지문을 열심히 분석했던 것 같아요. 문학은 좀 1번부터 5번 선지를 열심히 분석했다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을 더 뜯는데 오랜 시간을 썼던 것 같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고 좀 문제랑 지문의 유기성을 열심히 분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좀 맞고 틀리다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좀 보기 문제에서 좀 출제되는 부분들이 제가 헷갈리는 것들을 좀 일일이 체크를 했던 것 같고 가장 약했던 게 인문, 가나 지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가나 지문을 제가 들어갈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이런 문장이 있으면 끊는다던가 박과일 쌤이 강조하는 좀 문단 자르기 이런 거를 계속 좀 실전에서 제가 풀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지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분석할 때랑 시험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에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을 풀 때는 제가 이렇게 풀어야지라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게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정확히 재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수능을 현역
기출로 돌아가서 볼 수 있다면 저는 한 8대2나 거의 9대1로 기출을 거의 몰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EBS 연계까지 포함을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연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설을 딱 펼쳤을 때 똑같이 파본 검사를 했을 때 문학이 절반 연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을 공부를 한 거를 얼마나 내가 잘 외웠는지 그리고 잘 내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설을 썼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기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기출을 더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사설을 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연계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가 1시간 20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 문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시간 운영이나 연계 확인으로만 쓰고 나머지 진짜 공부를 할 때는 거의 기출로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연계에서 저는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과목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학을 너무 못했어서 그렇기도 하고 문학에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연계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마지막 수능 때는 일단 수능 특강 문학책을 2권을 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풀 때는 제가 그냥 푸는 용도로 구매를 했었고 전체를 1회독을 하고 나서는 박광일 쌤의 영상이랑 같이 다른 권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 수특 그 한 권을 더 산 거를 나만의 자습서로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좀 체계화를 시켰던 것 같은데 먼저 박광일 쌤의 인강을 듣고 제가 필기를 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다시 수특에다가 위에다가 볼펜으로 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주제를 이제 한 줄로 먼저 마커로 이렇게 썼던 것 같고 거기서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나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박광일 쌤이 이미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제가 적는 방식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더 한 3회독씩 하면서 좀 딸딸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소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광일 쌤이 짚어주는 줄거리 부분만 좀 계속 보고 오히려 시보다는 좀 비중을 덜 줬던 것 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한 번 푸는 거에만 제가 그쳤고 사실 더 크게 분석을 하진 않았고 오히려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런 주제가 있었구나 이게 좀 중요하구나 그 대신 답지를 볼 때 이게 적어도 어느 부분에서 연계가 된 건지만 확인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공부는 사실 제일 비중을 둬야 되는 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둘 다 풀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랑 수완 그 언매 정도는 푸는 걸 좀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이 좀 늦은 시기에 나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이 수특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 자고 그냥 한 권에 다 푸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걸 저는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 이제 국어 시험지를 봤을 때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 사실 독서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제재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좀 문학을 넘길 때는 그냥 빨리 눈으로 훑으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연계가 됐는지를 빨리 판단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파본 검사가 끝나 있을 때 그 남는 몇 초 동안 연계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던 것 같고 문학을 풀 때는 절반이 정확하게 연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그런 비연계 부분에서도 빨리 쳐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내가 이 시를 완벽하게 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체감이 많이 됐고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좀 더 쉽게 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번부터 5번에서 헷갈리는 선지가 있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을 더 쳐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수특 연계가 저는 체감이 많이 된 게 그거를 분석하면서 또 많이 늘어요. 사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도 고전 어휘가 많이 약하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고전 시가를 수특 공부를 하면서 어휘를 많이 외우는 경우도 있고 아 이런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배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고전 시가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문학을 제외를 하고 독서나 이제 언어와 매체는 사실 크게 연계를 체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EBS 연계를 공부를 하면서 좀 배경 지식을 채운 부분들을 인문 예술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약간 공자나 맹자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좀 인문을 봤을 때 약간 이런 내용이 껐구니 하고 약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연계를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 문학 책이 약간 문제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다고 해서 저도 조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계속 가져오거든요, 질문을. 이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특강 문제를 절대 이제 안 풀면 안 되고
좀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그래도 한 번 한 번 다 푸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시를 좀 되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저는 연계 체감을 했어 그런지 시는 정말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는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시를 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고전 소설이 약하다 하면 좀 고전 소설 더 열심히 읽어보고 수능 특강이 이제 수록된 부분이 전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박광일 쌤의 좀 수업을 참고를 해가지고 쌤의 이제 수업에 따라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 문학에 몰두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더 낼 수 있다 하면 독서까지 1회독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